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국가재정위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재정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된 60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경상경제성장률의 2배 수준으로 확장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등 정상적 수입은 553조 6천억 원에 불과해 통합재정수지가 54조 1천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분은 국가채무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금 재정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이후에 100조 원이 넘는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2021년 956조 3천억 원의 국가채무가 2025년에 GDP 대비 58.8%인 1,408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4.2에서 5.0%로 낮추어 추계하였음에도 100조 내외의 적자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7년 IMF 재정위기와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국가 재난 시기에서는 대규모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재난급 위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2020년과 2021년 국가 채무 증가는 용인될 수 있겠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에는 재정 수입이 재정 지출 증가를 감당 못해 100조 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작금의 재정 수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재정 운용을 봐도 문재인 정부만큼 임기 중 계속해서 수포 예산안을 편성한 예는 없었고 임기 마지막 해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서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7.3%에서 58.8%로 높이는 계획을 국회에 과감하게 치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정당국도 재정 균형화 방안을 찾았겠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획기적 세출 감축이나 정세 방안이 없다면 향후 상시적인 적자 누적과 국가 채무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한계선으로 잡고 있는 GDP 대비 60%의 국가 채무 비율도 초과되어 세계 제1 국가 채무국 일본의 길을 따를 것이 우려됩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채무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9%였으나 대책 없이 복지 지출과 SOC 투자를 확대해서 현재 GDP 266.2%를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성적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이를 다시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할 근로인구는 세계 제1의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인구 구조의 장기 추이를 볼 때 현재가 나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시기였다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나라 빚을 넘기는 것은 현재 세대가 긍기해야 할 일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막론 국가재정 걱정 후보는 찾기 어렵고 재원 대책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는 더욱 가속될 것이 걱정됩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 코로나19로 국가 채무가 대폭 늘었지만 평상시에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도록 노력했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는 재정 기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균형 회복에 필요한 산술은 단순합니다. 세수를 늘리든지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정세와 삭감을 결합해서 재정 수지 적자를 없애면 됩니다. 국민들도 고통이지만 방만한 재정으로 파탄에 물렸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의 과거 사태를 볼 때 만성적 재정 적자 구조의 균형화는 연기할 수 없는 국가정책 과제입니다. 코로나19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2022년 예산 편성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신정부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신정부가 들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재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필요한 재정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저출산에 의해 조세 등 재정 수입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 미래의 인구 구조 노동력 수급에 기초한
잠재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한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의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고 불균형한 재정 수지를 균형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뮬레이션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를 찾아야 됩니다. 이에 기초하여 집권 5년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중기 재정 계획을 새롭게 만들어서 2023년 예산안부터 정해야 합니다. 100조 원 내외로 구조화된 불균형을 단기간에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가계는 들어오는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지만 정부는 나라가 쓸 돈을 먼저 계산하고 이에 필요한 수입 조달 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재정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도 가계와 같이 재원 조달 가능한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재정 지출은 억제하는 페이고 원칙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험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수지는 적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관리재정 수지뿐만 아니라 통합재정 수지의 적자가 시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채무 증가는 일정 기간 불가피하더라도 국가 대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재정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즉 국가 채무 증가율을 경상 경제 성장률 한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재정법의 재정주칙을 엄격히 규정하면 되지만 정부와 국회의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지출은 크게 업무지출과 재정지출로 나누어지는데 업무지출은 복지 혹은 지방 이전 재원 등 법정 지출이므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삭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은 재량지출이지만 재량지출도 대부분 통상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한 경제개발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철도 신설, 고속도로 지하화, GTX 등 공약이 남발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필요 불가결을 하지 않은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로 재량 지출 예산 일괄 동결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음으로 재정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조세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므로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초과 세수가 58조 4천억원이 발생하여 이를 추경으로 몽땅 쓰자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및 그 이후에도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정할 수도 없습니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은 세수 추계 오차도 있지만 부동산, 주식 등 부과되는 세수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2년의 조세 부담률은 20.7%고 2025년에도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쉽지는 않지만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조금씩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재원 발굴이 요구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적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권고 사항이지만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가재정은 광의로 보면 지방재정, 교육재정, 사회보장재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 저집도가 낮아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지방분권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지방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도 학령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세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재정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중고 중심의 교육재정 지출 영역을 영유아와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수입도 재정 수입의 일종으로 효과적 통합관리가 요구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재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복지 지출이 대부분은 사회보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8대 사회보험 곳곳에서 적시도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2022년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59.3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30조 원 늘어나고 공무원연금도 20조 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각각 4.6조 원, 3.7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적자 발생 시 현행법령 구조화에서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지 불균형
균형화를 위한 계획이 시급하고 국민연금 상연금도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사실상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선제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임에도 대책 없는 보장석 확대와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증가로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